이 고환율이 고물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 중에 환전하지 않고 해외에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역외 탈세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달러를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에 빼돌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 해외에서 사주 일가 등에게 사회 유출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입니다. 그래서 혐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곧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역외 탈세 여부를 계속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고 결국은 우리 서민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환율이 사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과거 관념에 의하면 좀 이상하다는 거죠. 뭐 1,500원, 뭐 1,560원 이렇게 가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수출에 의한 경상 수지가 현재 지금 전반기에만 해도 과거 작년을 넘어서 지금 1,400억 불에 5월달까지가 1,400억 불이고 5월까지만 작년 연간이 1,23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경산 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는 건 사실은 과거 개념에 의하면 이해가 안 되죠.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 국세청이 그런 데 관심 갖는 건 매우 잘하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이 그 국내 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이게 지금 작년까지 연간 100조 원 이상, 예, 한 1,200억, 300억 불 정도까지. 1,200~300억 불이 해외 주식 투자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0조 원 정도가 해외 주식을 투자했던 거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에 의한 외환 유출을 좀 관리해 보자고 해서 아마 네. 개별 주식 레버리지 제도를 도입했던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사실은 일반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이라든지 해외에서는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그 말고도 여러 종목들이 있는 거 같은데. 3배까지도 또 어떤 나라는 심지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가 2배, 3배까지 되는 해외 레버리지 상품이 있으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다가 이게 투자를 하니까 그걸 국내에서 소화를 하자고 아마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2배의 그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주가의 급등에 따른 일종의 조정, 일부 급락, 이 조정을 좀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예를 들면 의견이 다르던데, 이게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또 한쪽은 애초에 기대한 대로 해외에 2배, 3배 되는 레버리지 투자를 완화해서 국내로 예를 들면 국내 투자를 늘리는, 즉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 좀 어떻습니까? 혹시 뭐 보완 대책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잠깐 어디 담당 부서 갈까요? 이걸 금융위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 취지가 뭐냐면 해외에서는 그때 됐고 해외에서는 2배, 3배까지 뭐 우리나라 상품인데 우리나라 상품을 갖고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나가서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되는 걸 국내에서 막는 이 제도를 오히려 국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투명하게 투자자 보호를 그쪽 가면 더 약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보호 같은 경우는 예탁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더 강화돼서 보호하는 게 맞고, 상품도 투자자 선택권 다양화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자본시장 선진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승 국면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심화시키고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좀 심화시키잖아요. 어쨌든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지렛대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불안정을 강화하는 건 분명한데, 이게 외환 시장하고 연동이 돼 있었던 것 같다 이 말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근데 그 효과는 어땠는지, 어쨌든 시장에서 이거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에 대한 보완책은 뭔지, 네. 아니면 원래 뭘 잘못한 건지 한번 그 얘기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효과는 어때요? 애초에 기대했던 대로 외환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됐습니까? 실제로 그 홍콩에 그게 한 20조 정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로 해서 한 20조 정도 되는데 거기 한 최근에 보면 17조 정도로 줄긴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국내분이 얼마 있었냐 보면은 국내 투자분도 줄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야, 그 얼마 줄지 않았냐 그러지만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거기로 더 가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됐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갔던 부분을 그러니까. 예,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이라고 하는 불안정 심화라고 하는 마이너스 효과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종목 자체가 워낙 출렁임이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키옥시아, 그다음에 미국의 샌디스크 뭐 이런 것들은 더 출렁입니다. 우리보다 더 심했다고. 네, 반도체 종목 자체가 지금 기대랑 우려가 막 서로 혼재되면서 그때 막 출렁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예전에는 한 22%였거든요, 시총에. 근데 작년 말에 한 30%, 그다음에 금년 최근에는 53%. 그러니까 출렁이는 거에 맞는 면적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여하튼 이게 레버리지 도입은 해외에는 원래 3배까지 있었고 거기에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다 투자하는 게 외환 유출의 원인이 되니까 원래는 외환 안정을 위해서 국내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다. 해외에도 있는 걸 국내에서 오히려 완화해서 만들었다. 투자자 보호 측면도 있고요. 해외는 예탁금 제도도 근데 있지 그래. 않고요. 교육 제도도 없고요. 그냥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와서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ETF라는 그 용어도 못 쓰게 했습니다. 이 상품에 ETF라는 건 이제 장기 분산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단기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해지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쓰여 있는 거고 단기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ETF라는 용어도 못 쓰게 하고 저희들이 한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식 내에서는 다 했고요. 하여튼 그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 그거는 환율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뭐 국민들이야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건 아니고 하여튼 시장 주식시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니까 그 어쨌든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뭐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러는 지적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현금으로만 3천만 원을 갖고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시행 자체가 뭐 즉시 하거나 뭐 조기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지금 저 전산 문제가 있어서 가장 빨리 땡겨서 8월 5일 날부터 그 부분은 하겠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인데 물론 정책 당국 입장에서야 그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긴 했지만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네, 시장 영향 계속 살펴보면서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거기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여요. 네, 5월 27일 날 도입이 됐는데요. 실제로 고점은 6월 22일 날 다 반도체들이 고점이 나온 거거든요. 그 6월 22일부터 지금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아까 말씀하신 그 외화 자금 유출입과 관련된 거는 이제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게 작년 전체로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 투자한 게 1,400억 불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200조 대는 나갔다는 거고. 해외 뭐 기관 작년에만 개인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이 400억 불이고요. 기관이 1,000억 불 정도에서 작년에 1,400억 불이 해외에 나가서 그래서 작년 이제 4, 4분기 그럴 때 이제 환율에 엄청난 부담이 됐는데 올해는 기관들은 뭐 그 추세로 가는데 개인들이 전체 400억 불 한 게 올해 반년 6월까지 28억 불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400억 작년에 연간 400억 연간 400억 불이니까 뭐 단수 반기하면 한 200억 불이 돼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올해 순유입도 많고 28억 불로 대폭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RIA 이런 조치도 했지만 그래서 개인들은 현격하게 해외로 자금 유출하는 게 순유출이 줄었습니다. 이런 효과들도 일부 작용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거는 정부의 정책 효과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어쨌든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죠. 하여튼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 면이 있어 언제나 어렵습니다. 이쪽을 방어하면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진짜 어렵죠. 우리 부처 장관님도 일하기 어렵죠. 이거 하면 저거 문제가, 저거 하면 이거 문제고. 자, 어쨌든 참 어려운 상황인데 또 슬기롭게 잘 대처해 갑시다. 네, 다음 할까요? 그럼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하는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GMO 완전 표시제 시행 추진 계획에 대해서 식품